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새벽 2시 37분입니다. 제가 있는 LA는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37분이고, 저녁 내 또 비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와가지고 지금 날씨가 흐린데요. 기온도 상당히 낮습니다. 며칠간 좀 따뜻한 기온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쌀쌀한 날씨입니다. 불금봉 장전 뉴스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어제 종가 매매 종목으로 히림을 대응했습니다. 히림, 네옴시티하고 관련된 종목인데요. 원희룡 장관이 지금 사우디에 가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팀 수주를 위해 가지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이런 5년 내에 500억 달러 수주를 달성하겠다는 이런 비전을 갖고 갔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지금 710조의 네옴시티 사우디에서의 대규모 추가 수주까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주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과 또 사우디 교통 관련해 가지고 로드쇼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단장으로 있는데요. 원팀 코리아. 그래서 앞으로 네옴시티와 관련해 가지고 더 큰 소식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그 관련해 가지고 여기 히림의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삼각형 까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공시가 떠서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투자 주의가 떴고요. 어제는 투자 경고가 떠가지고 지금 훈장을 받았습니다. 더 크게 갈 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이렇게 훈장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또 주춤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어제 보시면요. 시초가하고 핫이슈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한번 살짝 반등이 있어서 우리가 플러스로 수익을 가져갔고요. 제가 종가 매매 종목 1시쯤 말씀드린 이후에도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50원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투경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막판에 50원을 딱 올려가지고 투경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지만 히림 앞으로 더 크게 갈 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지금 삼성물산도 그렇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쌍용 모든 이러한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네옴에 지금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지금 사우디의 그 우수성, 기술성이 굉장히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건설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많이 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넓이의 44배에 달하는 네옴시티 710조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큰 이러한 그 수주 소식이 온다.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신도시 프로젝트 설계 또 그리고 진짜 시공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우디하고 60주년 수교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에 이런 그 협의가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뉴욕 증시 보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데요. 지금 나스닥은 파란불이 들어왔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완전히 혼조세고요. 다우지수가 좀 빨갛게 지금 가고 있는데 출발은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 중반전에 들어가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지금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이렇게 지금 갈 길을 못 잡고 있습니다. CPI도 곧 그 발표할 것 같은데요. 10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 여기에 따라서 12월에 지금 금리 인상, 이쪽이 중간 선거보다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중간 선거가 호재라고도 하는데요.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생긴다. 지금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조금 다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쪽으로 지금 이 중간 선거의 결과가 나을 것 같고요. 공화당 쪽으로 조금 간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지율이 접전을 벌일 것 같은데요. 이 결과가 또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기 침체 우려, 또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이 올해 선거 이슈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 나온다 그래도 결과가 나온다 그래도 이런 금리 인상 내지는 침체 우려, 경기 침체와 관련된 또 기업 실적과 관련된 이런 결과가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선거 영향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지금 발표 결과도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크리스마스 때까지 산타 랠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금리 인상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산타 랠리가 반짝이다가 하루 이틀 반짝이다가 그대로 또 주저앉을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중간선거에 이런 분위기도 제가 미국에 있지만요. 선거와 관련된 어떤 벽보라든가 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니는 게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혀 중간선거하고요. 이 시민들하고는 지금 관계 없는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고요. 투자자들 관심이 중간선거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금리 상승 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집권 2년에 대한 중간평가인 이 중간 선거,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상원, 의원들 뽑는 또 2024년 차기 대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중간 선거인데요. 이러한 그 중간 선거에도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나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1,400원이 깨지고 1,300원대로 내려오기 위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은 18원이라는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쭉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과연 1,400선을 깨고 1,300원대로 내려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에 1,4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왔었거든요. 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1,300원대의 환율을 우리가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FED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강세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8원까지 하락하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간다 그러면요 135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연준이 조만간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이 우리나라 환율을 떨어뜨리는 아주 좋은 이러한 그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데모라는 종목을 오늘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데모,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앞으로도 조금 들썩들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물밑 설득 작업이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푸틴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 한 러시아 평화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최소한 협상에 임하는 열린 자세는 취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미국 정부가 지금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모 그동안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소식 때문에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슈로 가져갈 만한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8개월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지만은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고 또 핵 전쟁까지 치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휴전 협상에 관련된 이런 얘기가 장중에도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관심주는요 2+1인데요 일단 히림
네옴시티와 관련된 히림을 종가매매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했고요. 또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데모, 그리고 하나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 자동심장 충격기 동별 배치한다는 이 의무화 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이 심장 충격기와 관련된 관련주고요. 그동안 산소 포화도 측정 관련한 이러한 그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메디아나가 심장 충격기와 관련된 이런 이슈 때문에 어제 쭉 올라왔는데요. 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같이 갈지 관심 있게 한번 보다가 수급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주가 2+1로 데모 그리고 메디아나 관심주고요. 신임이 종가매매 종목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중간선거 이후에 증시가 상승 법칙을 이어갈지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침체된 상황에서도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이런 그 금리 상황, 쓰리고의 상황에서도 배터리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는 꾸준하게 어제는 조정이 좀 나왔지만요. 가져갈 수 있는 또 리튬과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도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지금 미국에서 3년 유예 기대감에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주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 이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도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네옴시티 그리고 2차 전지 리튬 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렇게 세 개가 큰 테마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와 같이 네옴시티 관련 테마가 원팀 코리아 사우디 방문과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온다 그러면 이런 네옴시티 관련 히림과 같이 저희가 종가 매매 종목을 하는 이런 종목들이 크게 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또 모듈러 주택 관련 이런 관련주들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제 장중에 CBDC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 화폐와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화폐 관련 이러한 그 오프라인 구형과 관련된 얘기들이 슬슬 흘러나오면서 조금 이런 그 함네트와 같은 CBDC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했고 여기다가 지금 구리 관련해 가지고는요. 제로 코로나 중국에서 완화하게 되면 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일 거다. 공장 가동도 많고 또 이렇게 그 제로 코로나가 시행된다 그럴 때 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구 산업이라든가 대창, 국일선동 같은 이런 구리 관련 테마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재건 또 심장 충격 이 관련해 가지고 데모하고 메디아나 말씀드렸는데요. 이 메디아나는 지금 공동주택에다가 심장 충격기를 전체 하나를 놓는 게 아니고요. 이 아파트 한 동에 하나씩 놓는다. 이걸 의무화한다 그러면 이 심장 충격기 수요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메디아나 같은 회사들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 재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지금 이렇게 추세가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테마로 갖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엔 자동차 관련해서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 3년 유예 개정안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발의되면서 이렇게 투심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런 협상 창구를 만들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설득 중이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 미국은 핵전쟁 위협과 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정쟁을 빨리 종식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가 빨리 종식이 돼야 우리 경기 침체 또 증시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테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1로 히림 그리고 데모, 메디아나 이렇게 관심주로서 오늘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